뉴욕시 재정국은 뉴욕 한인회가 요청한 등기 취소 요청을 받아들여 리스 등기를 취소했습니다. 지난 6월 8일 뉴욕주 상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내년도 메디케어 파트 D의 보험료가 소폭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소득세법 한국 내 거주자 판정 기준이 1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메가 밀리언 복권과 파워볼 당첨 금액이 모두 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시 재정국이 뉴욕 한인회가 요청한 등기 취소 요청을 받아들여 리스 등기를 취소했습니다. 한인회는 앞으로 회관에 대한 등기 시도가 있을 경우 한인회로 통보가 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부동산 업체 이스트앤 캐피털 파이낸스사가 지난 2월 1일 뉴욕 한인 회관에 대한 장기 리스 거래를 등기한 것에 대한 취소 처분이 지난 4일 내려졌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지난달 리스권 등기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법률적인 대응을 한 결과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이 등기를 터미네이트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 또다시 이러한 사행위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론 시스템까지 등록을 하였습니다. 한인회는 그동안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결과 소송을 통한 대응보다 계약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뉴욕시 재정국 산하 등기국에 등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2015년 4월 15일은 계약 당사자인 민승기 전 회장이 탄핵을 당해 이미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앞으로도 민승기 전 회장이 체결한 회관 장기 리스는 뉴욕 한인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계획입니다. 99년 리스는 우리가 회장이 아닐 때 그 민승기 씨가 개인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회장은 저니까 그 딜은 저희하고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이 저희 변호사님의 그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주 민승기 전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착복한 약 30만 달러에 달하는 한인회 재정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회관과 관련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 6월 8일 뉴욕주 상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이번 15일 뉴욕 한인회 광복절 기념식에서 직접 전달될 계획입니다. 뉴욕주 상원에서는 지난 2012년 롱아일랜드 아이젠하워 팍 내 참전용사 기념원에 건립된 위안부 추모비의 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1930년대 세계 2차 대전 당시 20만 명가량의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는 무자비한 인권 범죄를 알리고 일본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게 됐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의회는 2007년 일본군의 위안부 범죄 시인과 사과 등을 촉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2015년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830만 달러를 지불하고 공식 사과하기로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그동안의 경과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한미공공정책위원회와 시민참여센터, 커퍼 오브 홀로코스트 센터 등에 전달됐습니다. 특히 법안을 상정한 일레인 필립스 의원은 오는 15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개최되는 광복절 72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해 이 결의안을 뉴욕 한인회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결의안은 롱아일랜드 노스 햄스테드를 지역구로 둔 필립스 주 상원 의원이 상정했으며 지난 6월 8일 채택됐습니다.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메디케어 파트 D의 보험료가 내년도 소폭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어 특별 약값 지출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메디케어 비용도 올라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65세 이상 메디케어 소지자들의 처방약 프로그램 메디케어 파트 D의 보험료가 2018년 월 평균 33달러 50센트로 다소 인하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현재는 월 평균 34달러 70센트로 5년 만에 처음으로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입니다. 민간 보험사들이 정부에 파트 D 보험료 계획안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산정한 결과입니다. 4,300만 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프라이스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은 파트 D 보험료를 낮춰 메디케어에 가입돼 있는 노인들과 장애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많은 노인들이 처방약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되자 처방약 보조 플랜을 마련하고 처방약에 대한 보상 범위를 만들어 개인 보험사가 운영하게 했습니다. 이번 메디케어 처방약과 보험료 인하는 최근 메디케어에서 특별 약값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메디케어 비용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케어 파트 D 등록 갱신 기간은 오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등록과 갱신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소득세법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동안 강화된 소득세법 때문에 재외동포 등의 한국 내 투자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국 내 거주자 판정 기준이 2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에서 1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재외동포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 기준이 2년 중 6개월에서 1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한국 정부는 2일 소득세법상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 내 거주자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안은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부는 2015년 거주자 요건을 악용한 역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을 2년 중 1년 체류 이상에서 2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외 한인들의 한국 투자 기회를 위축시키면서 미국을 포함한 해외 한상들의 한국 투자 감소 및 입국 기피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지난해 3월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재외동포들이 관광과 치료, 병역 등 비사업 목적으로 한국에 단기간 체류할 경우 입국 기간을 거주자 판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완화 규정을 적용해 왔습니다. 재외동포들의 국내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금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추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저장된 음란물이 해외 여행 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에서 적발돼 체포되거나 추방까지 당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상당수 국가들에서 입국 심사 시 랩탑, 태블릿, 스마트폰 등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 음란물이 담긴 외장 하드를 갖고 캐나다를 방문한 한 한국인이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한국 외교부는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국적의 이 남성은 체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캐나다는 아동 포르노 단순 소지도 위법이며 벌금 없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공항들에서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경우 스마트폰 메신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미성년자 음란물이 적발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은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자는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장하드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미성년자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고의성 여부가 이후 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실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플로싱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 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대학 관계자들과 재학생 그리고 기관들이 함께 진로 선택과 입시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플러싱 JHS 189 중학교에서 개최된 2017 교육 박람회. 날로 치열해지는 입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맥도날드가 후원하는 교육 박람회는 지난 10년 동안 아시안 커뮤니티 최대 교육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교육 박람회는 뉴욕 중앙일보가 10번째로 주최하는 교육 박람회입니다. 뉴욕에서는 4년 만에 열리는 행사이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리스마 콘서바토리 등 다양한 학교가 참가해 상담과 학교 홍보에 나섰고 대학 입시 컨설턴트와 입시 관계자들이 강연에 나서 최근 대입 흐름과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 엑셀시오로 스칼라십이나 최근 각광받기 시작한 대입시험, ACT 등 대학 입시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I think the speech the people gave me really gave me a lot of information, and I think it was a real confidence booster. 특히 이번 교육 박람회에는 하버드, 컬럼비아, 예일, 브라운 등 명문대 한인 재학생들이 멘토로 참가해 자신들이 겪었던 대입 경험담과 자신들만의 공부, 대입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다양한 분야의 스토리가 되게 많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부터 아니면 자기 지금 현재 대학 생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밸런스 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2017 교육 박람회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찾아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유익하고 상세한 정보를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조건이 복잡해지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 박람회는 입시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학자금 부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채무 불이행자가 80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연방의회가 심플 법안을 마련해 학자금 상환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연방의회는 연방학자금 상환 구제 프로그램 신청을 간소화하는 일명 심플 법안에 대해 본격 입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연방교육부가 학자금 상환 체납이 심각한 채무자의 소득과 가구수, 소득세 신고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 자동으로 연방학자금 상환 구제 프로그램에 우선 등록시키는 것입니다. 연방학자금 상환 구제 프로그램은 수입 근거, 수입 발생 시 상환, 그리고 수입만큼 상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 주지만 많은 이들이 프로그램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법안 제정을 통해 이들을 돕기 위해 본격 나선 것입니다. 심플 법안은 학자금 상환이 60일 이상 연체됐을 경우 교육부가 채무자의 정보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연방학자금 상환 구제 프로그램은 20년 또는 25년 후에는 남은 융자금 모두를 자동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지만 줄어든 대출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심플 법안은 민주공화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8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학자금 채무 불이행 상태로 채무 규모는 1,374억 달러에 달합니다. 전체 학자금 대출액 중 11%가 채무 불이행 또는 연체 상태에 있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가 필요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 기존 5곳에서 새 판매소 5곳을 추가 승인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는 최근 5곳이 추가로 승인을 받으면서 지난해 개장한 5곳을 합쳐 총 1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문을 연 판매소들은 공동으로 주정부에 추가 승인을 저지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업체들은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정부가 주의회의 법안을 거치지 않고 승인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의료용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가능 질병에 만성 통증이 포함되면서 현재 뉴욕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는 만여 명이 늘어 25,73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퀸즈에는 엘머스트 퀸즈 블로바드에 위치한 미러 헬스가 운영 중이지만 새 판매소 2곳이 승인을 얻었습니다. 다만 새 판매소의 구체적인 위치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브루클린에는 벨리 에그리스티컬스와 시디바 메디컬이 오픈 예정이고 맨해튼에는 피오렐러 파마스티컬스가 판매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들은 2년에 한 번씩 주정부의 갱신을 받아야 하고 의료용 마리화나는 의사의 승인을 받은 환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주정부는 간호사와 의사 보조사에게도 환자 승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메가밀리언 복권은 3개월 이상, 파워볼도 2달 이상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모두 3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당첨금이 치솟으면서 복권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추첨에서도 메가밀리언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메가밀리언 1등 당첨금은 3억 4,600만 달러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당첨자가 일시불 현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2억 1,6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가밀리언 복권은 지난 4월 28일 마지막으로 잭팟 당첨 티켓이 나온 후 3개월 넘게 1등 번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파워볼도 6월 10일 이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난 5일 진행된 파워볼 추첨에서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첨 금액은 3억 700만 달러로 뛰었고 만일 파워볼 당첨자가 일시불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1억 9,320만 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메가밀리언 다음 추첨은 8일 오후 10시 59분에 파워볼은 9일 오후 10시 59분에 각각 있을 예정입니다. 파워볼은 43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연합으로 발행하는 로또식 복권으로 지난 6일 캘리포니아에서 1등 당첨이 나왔습니다. 파워볼 당첨 확률은 3억 분의 1, 이보다 낮다는 메가밀리언 당첨 확률은 2억 5천만 분의 1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UCLA 컴퓨터 서버가 해킹당해 대학생 3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대학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UCLA 당국은 오늘 총 3만 2천 명 학생들의 이름과 주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교내의 컴퓨터 서버가 해킹 공격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이 같은 사실을 학생들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국은 사이버 공격으로 노출된 학생들의 대부분은 여름학기를 등록한 학생들의 정보와 교내 국제교육사무소 서버를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UCLA 당국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보안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도로를 막고 달리던 자전거 무리와 한 운전자가 시비가 붙어 집단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30분쯤 LA 한인타운 육가와 호바트 블러버드의 교차로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60대가량의 자전거 무리가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에도 계속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자 이를 못 참고 주행하려다 자전거 무리 중에 한 명을 치면서 집단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자전거 무리 중 한 명이 차로 다가와 항의를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운전자는 속도를 높이다 다른 일행 한 명을 치면서 이에 분노한 자전거 일행들이 운전자를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 제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당국은 차량 운전자와 싸움에 연루된 자전거 무리 중의 일부가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곧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자전거는 도로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통행돼야지만 모든 도로를 막는 행위 역시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옳지 않다며 서로 간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이지패스 사용자도 MTA 운영의 터널 및 교량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케빈 루니 주 하원 의원은 뉴저지주에서 발급받은 이지패스로도 뉴욕시 이론 MTA의 터널 및 교량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3가지 패키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특히 뉴저지 고속도로 교통공사와 MTA가 뉴저지 이지패스 할인 혜택 제공을 위한 상호 협정을 맺도록 하는 결의안도 함께 상정했습니다. 지난 7월 4일 퀸즈 플러싱 소재 중국계 마트에서 과일을 훔친 좀도둑으로 몰려 불법 감금과 협박을 당하고 $500를 강탈당한 60대 한인 여성이 마트를 대상으로 $100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씨는 과일을 구입한 영수증을 분실한 본인을 경비원들이 2시간 동안 불법 감금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를 맡은 한인 변호사는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들을 노린 사기 행각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뉴저지주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뉴저지주 보건위원회는 공무원 건강보험료 인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 내년부터 뉴저지주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주정부 소속의 공무원은 1.5%,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은 1.3%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 보건위원회는 또 다음 주 중에는 공립학교 교사들의 보험료 인하안에 대해서도 표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부터 거리축제 썸머 스트릿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맨해튼 파크 애비뉴가 앞으로 3주 동안 매주 토요일 차 없는 도로가 됩니다. 도로에서는 다양한 야외 행사가 개최되며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만 허용됩니다. 파크 애비뉴 선상 이스트 72스트릿부터 센터 스트릿까지 약 7마일에 달하는 구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차량 통행이 차단됩니다. 지난해 썸머 스트릿 행사에는 약 30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벌써 아침 저녁 나절이 서늘하죠. 오늘이 입추인데요. 화요일은 오전 중 많던 구름이 차차고 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쾌적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는 날씨이지만 대체로 맑겠고 무덥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